여러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날이 커가는 친환경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아주 친근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죠.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이다. 도대체 공장식 축산이 뭐길래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까요? 비텐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5번째 시간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공장식 축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주제로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위해 세계적으로 자행되는 공장식 축산업. 초고속 성장을 위한 밀집 사육, 비위생적인 환경과 각종 스트레스, 항생제와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인 소, 닭, 돼지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온다. 기후위기의 또 다른 주범, 공장식 축산업의 대안은 무엇인가?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홍다경 지구시민연합 청년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입니다. 환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분 손에서 제작됩니다. 우주웍스와 우주북스 대표 박현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환경 인플루언서이자 네. 콘텐츠 업자이고요. 공장식 축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말씀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동해물,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물해방물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유기축산 목장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충남 홍성에서 와주신 이동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에 충남 홍성의 귀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동물해방물결 어떤 곳인지 우리 이지연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동물해방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3인이 모여서 처음에 2017년 11월에 이제 설립된 단체고요. 이제 모든 동물의 이 구조적인 착취와 학대, 살상으로부터의 해방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종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 종차별을 철폐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이제 동물 착취에 반대를 해서 동물성 제품보다는 식물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그런 대안들의 개발을 장려하는 철학이자 이제 삶의 방식인 비거니즘을 확산하는 그런 세 가지 목표적인 지향점을 두고 많이 활동을 해왔고, 지금 많이 보면 이제 아무래도 비건이랑 채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2030 세대의 이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그쪽 세대에서 많이 있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해방물결. 이동호 작가님은 충남 홍성에서 오신 작가님이신데 홍성하면 또 우리나라 축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곳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충남 홍성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10만 명인데요. 한우 소가 6만 5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선 7위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돼지는 60만 마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초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수의 돼지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돼지를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밀식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공장식 축산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 대부분이 이제 공장식 축산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돼지들은 이제 무창돈사라고 해서 이제 창문이 없는 곳, 그리고 환기도 환풍기를 통해서만 이제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평생에 해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환경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친구들과 이제 먹는 것과 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는 곳.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참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 이동호 작가님이 하시는 이 유기축산업, 선진국에서도 여러 여건 때문에 1% 정도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작가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저는 이제 그 유기축산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로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에서도 이제 1%만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 축산 농사라는 것이 농부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또 소비해주는 분들이 계셔야 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이 정도 1%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리담회식에 이제 저가의 그런 생산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이제 1%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농사질 때 유기농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기축산업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장식 축산업의 숨겨진 진실인데요. 우리 박 대표님이 공장식 축산업 어떤 것인지 좀 핵심을 짚어주시죠. 공장식 축산업 이 단어의 조합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출판업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책을 한꺼번에 많이 찍으면 한 권의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려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가축들을 넣어야겠죠. 네. 그렇게 밀집되게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뭐랄까 아까 말했던 단가를 낮추는 것처럼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런 논리 자체가 그럼 그 한정된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배설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비위생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항생제를 투여하거든요. 예. 거기에. 그러면은 또 이것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가축을 생명이 아니라 어떤 식재료, 어떤 상품으로 보는 시선에서 그러한 마인드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를 고기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깃집이 넘쳐나고 또 사람들이 그 육식을 즐기기도 하고요. 작년 2022년도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우리나라의 이런 고기 사랑 각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후에 겪었던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 가장 큰 트라우마였지 않나. 저희 부모님만 해도 너무 못 먹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계속 있고,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어서 서양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가 고기라는 것이 이제 식재료, 식품 속에서 가장 최상위의 상품이 되었고, 우리가 어느 좋은 날이 되면은 고기 먹으러 가자라거나 그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해도 사랑하는 손주가 오게 되면 이제 그날 특별히 이제 소고기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능했던 거는 이제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많은 농부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제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석유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비료를 만들거나 트랙터를 움직인다거나 했던 고에너지 산업이 결국엔 이제 우리에게 축산물이라는 저렴한 축산물을 주게 되었지만 그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것에 반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네 분의 말씀만 잠깐 들어도 이 공장식 축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식 축산업이 특히 기후위기의 주범으로도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전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목을 받을까요? 네, 그렇게 지목을 받은 지 사실 꽤 됐죠.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뭐 UN FAO가 처음으로 2006년에 되게 유명한 보고서 가축의 긴 그림자를 발표를 하면서 축산업이 사실 환경 문제, 그 기후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축산업이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보수적으로 집계를 해도 14.5%에서 15%, 18%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교통수단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예.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있은 이후에도 사실 학계에서는 이게 너무 보수적이다. 사실은 훨씬 더 많다 해서 50%, 60%까지도 이게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관련 그 연구 결과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한가 보면
뭐 흔히 이제 얘기된 전 세계에 이제 식용으로 사육되는 소가 한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억의 소들이 내뿜는 뭐 직접적으로 내뿜는 방귀나 트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런 메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땅 문제가 굉장히 크고 세계에서 이제 활용되는 농지의 80% 가량 진짜 많은 비율이 가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르거나 아니면 그 가축에게 먹일 사료 작물을 생산을 하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그런 땅들이 결국에 그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뭐 벌목, 그리고 뭐 숲을 불태우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뭐 노르웨이의 비영리 단체 이제 잇 우리가 먹다라는 잇 예. 그쪽에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식습관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20년에 냈는데 그 G20 국가들이 그 각국의 소비 수준으로 육류를 먹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지구가 필요한지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인의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육류 소비를 하면 지구가 2.3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미 이제 초과치를 넘어선 거죠.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고 이게 뭐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치라고 그때 뭐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표방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이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실제로 이 문제가 개선되고 있나요? 지금 뭐 에너지 전환 얘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부가 뭐 한다라고 얘기하면 에너지 전환 얘기가 거의 80-90% 같은데 근데 관련해서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먹거리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계속 뭐 이거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의학단체에서도 이 붉은 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육류 소비를 굉장히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 그리고 두류 식품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 정도 변화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 기사에만 있고 해외 정책에서 이런 거 한다라는 내용들만 보고 이제 국내 뉴스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정부가 이름이 굉장히 긴데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안을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축산 관련해서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거의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이게 뭐 저메탄 사료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가축 분뇨를 좀 활용을 한다거나 이 가축 분뇨를 이제 뭐 순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료의 단백질 그 함량을 조정을 해서 이제 질소 관련된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육두수 총량제에 대한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요. 지금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의 그 규모 자체를 좀 줄이고 그것과 함께 국민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 기조가 지금 탄소 중립 관련돼서 발표되는 안에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2050년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왔을 때도 정말로 먹을거리 또 이어지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탄소 중립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이 작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제는 진짜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대량 생산하는 것을 줄일 생각보다는 이제 대량 생산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을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변 개인 축산 농가들을 봤을 땐 개인 농가들은 힘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지금은 이미 자기 대출금 혹은 이제 지금 규모화된 수준에서도 고기용 닭의 경우는 이미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계약 재배 방식 그리고 돼지도 이미 이제 그 과정에 가고 있는데 이제 좀 크게 보았을 때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만 할까 이제 대대적인 전환을 하지 않고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출발점에 이제 옥수수 사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아까 녹색 혁명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량의 옥수수가 나오게 됐고 그 옥수수라는 것을 이제 가축에게 먹여보니 사료 효율이라고 하는데 사료가 고기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조를 받고 했던 이제 옥수수를 이제 사료화를 하면서 이제 사료화를 했고 이제 우리 한미 관계에서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수입된 옥수수를 이제 사료화를 하다 보니 지금의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가님이 계시는 홍성에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고 좀 이렇게 들린 소문이 있던데 혹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또 목장을 키우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농가들도 다 이미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면서 힘이 많이 없고 이제 쪼그라들어진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이제 생산자들이 좀 연대체를 만들고 이제 협동의 관계를 만들었던 게 이제 협동조합이거든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같이 공동으로 유통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주는 소비자들과 같이 만나보자라고 했던 게 생협운동인 생활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인데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목장 같은 경우 이제 20년 이제 목장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한 지 이제 2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생협이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기축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도박 같은 곳에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그 소비자 조합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이용해 줬던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도박 같은 곳에 위험을 안고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주로 다뤄봤는데 오늘은 공장식 축산업의 주제에 맞게 농장 동물들의 이 동물권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하신 소, 닭, 돼지와 같은 동물들 하나의 생명이기도 한데 또 현실적으로는 육류라는 것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해서 이 생명권 또 식재료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비건 인구가 소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굉장히 위협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식재료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한 번쯤만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홍당현 팀장이요? 저는 비건 쪽에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런 이제 시장 조사 이런 걸 이제 청년들이 많이 하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예전보다 비건 시장이 엄청 활성화돼서 이제 2030년에는 116조 원까지 엄청난 시장으로 발전하고 매년 10%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비건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육포가 식물성 육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육포인지 식물성 육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사찰 음식, 네, 저기 되게 활성화가 네, 잘 되어 있어서, 네, 가족들 모시고 이렇게 가서 그 음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자취할 때, 네, 배달 용기도 덜 나오고, 확실히, 자기 몸도 좀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MZ세대들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요즘 뭐 먹방보다는 예. 소식이 더 트렌드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더 관심이 높아져서 오히려 저는 조금 블루오션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군요. 네, 예. 선생님 생각은 선생님이요? 어떠신가요? 네. 오빠라고 하면 안 되고. 어, 저는 회식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여전히 육류를 먹어야 저 회식 잘한 것처럼 하는 이 직장 회식 문화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한때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공화되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동물들의 생명이 이렇게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공품으로 만들 때는 또 음식으로 만들 때는 너무 인스턴트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닭의 수명이 7년에서 13년이지만 치킨은 35일 만에 만들어지고요. 돼지의 수명은 15년이지만 삼겹살이 6개월 만에 만들어지고 또 숫소는 20년을 살 수 있지만 스테이크는 30개월 미만의 고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전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너무 짧죠. 예. 사실 그러니까 치킨 닭을 먹는 게 아니라 아기 새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다 너무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청소년기의 동물들을 저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과연 그 동물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 게 이들이 그 짧은 순간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공장식 축산에서는 대부분이고 저는 가장 큰 뭐 사실 어떤 종이든지 간에 뭐 소, 돼지, 닭이든지 간에 뭐 강제적으로 임신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이제 강제적으로 태어나고 출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밀식된 아까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밀식된 공간에서 어떤 자연적인 본능과 함께 어떤 호기심이나 뭐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동물에게도 있는데 이게 전혀 충족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사실 콘크리트 바닥, 사실 땅도 못 밟잖아요.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은 평생 흙땅을 못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콘크리트에 분변이 쌓여있는 상태로 내 온몸에 똥칠을 한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도살장에 실려가는 동물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좀 비극적인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사실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이제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영국의 정부 자문 기구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뭐 동물의 5대 자유라고 해서 선언한 것이 첫 번째 뭐 배고픔, 영양 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한국의 동물보호법에도 처음에 이제 선언적인 의미로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이제 권고에 불과한. 그래서 사실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보고 있자면 이게 전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고 이걸 과연 충족을 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지금처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이 대표님이 도살 직전에 있는 소를 구해서 이렇게 잘 보살핀다고 들었는데 네.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쵸? 일단 꽃풀소는 저희가 2021년 초에 인천에 있던 어떤 한 불법 개농장의 옆현 부지에서 같은 업주가 이제 불법 사육을 사육 제한 구역에서 오랫동안 불법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된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된 15명의 산업적인 용어로는 유구인데요. 유구가 이제 고기소인데 한우랑 다르게 이제 낙농가에서 착유되는 어미소들이 그 착유가 되려면 계속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성소가 태어나면 똑같이 이제 어미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남성소가 태어나면 이제 고기가 되는데 그런 유구들 상황에 있는 그 홀스타인 남성 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제 유구라고 그러니까 구조하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축산 동물이 구조될 수 있고 평생 이제 도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뭐 개나 고양이들도 이제 보호소가 많으니까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후원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시민 모금을 통해서 소들을 구조했기 때문에 이 소들을 지칭할 때 저희 스스로가 유구라고 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풀소라는 이름을 꽃풀소. 들풀처럼 이제 강인하게 이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주었고 지금은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되게 가까스로 평생 살 수 있는 곳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 달뜨는 마을이라는 곳에 2019년도에 이제 폐교된 분교 부지 뒤뜰 원래는 실습장이었던 곳에 소들의 집을 짓고 그쪽으로 작년 11월에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흙땅을 밟고 이제는 이제 똥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쾌적하게 살게 되고 바람 오면 바람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할 수 있게 된 지 한 반년 정도가 됐고요. 네. 네. 이 대표님 네. 잘했소. 감사합니다. 고맙소. 네. 참 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근데 이 자연 상태로 잘 키운다는 이 유기축산의 이 뜻은 좋은데 참 힘들죠, 현실에서 하시기는. 네. 소라는 동물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고기용으로 길렀던 게 아니고 이 집집마다 트랙터 대신 이제 맞죠. 어떤 에너지원, 운동원으로서 썼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은 이제 트랙터라는 신물물이 기술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 이제 우리가 옥수수 사료를 통해서 이제 살을 찌우고 기름지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게 됐고 그 고기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으로 많은 곳에서 기르는 게 효율적이다, 더 저렴하더라라는 흐름으로 원래는 집집마다 두세 마리씩 있던 소들이 예.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소 한 마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3,000평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저희 방목장이 이제 3,000평인데 이제 3,000평 소들이 하루 이제 60마리의 소가 있고 그 중에서 20마리의 소들이 이제 방목장에 나가면은 이게 하루도 안 돼서 이제 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초토화되는군요. 네. 많은 수의 소를 한 곳에 모아서 키우기로 한 이상 이제 방목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 이 규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방목장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형식적이고 실제 공간은 이제 이렇게 깔집이라는 톱밥이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유기축산 목장이기 때문에 소들에게 유기농 사료를 먹여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약을 절대 써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소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더 일이군요. 쉽다, 네. 더 쉽다라는 이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들이 애초에 아프지 않은 환경을 계속 유지해 주려고 하죠. 이윤만 추구하는 구조상에서는 지금 이동호 작가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기 축산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한때 이 저출생률이 이어지면서 우유를 한참 마셔야 될 이 아이들 수가 줄어들면서 원유가 남아돈다 얘기도 들고 그러려면 원유 생산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지금 현재 시스템이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값싼 고기를 찾고 공급자들도 소비자들에 맞춰서 이제 값싸게 이제 점점 더 값싸게 생산을 하려고 하고 이게 누가 먼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조 자체가 싼 가격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피해를 보는 동물의 숫자가 축산업에 종속된 동물의 숫자가 너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 이것은 굉장히 공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공장식 축산업의 이제 환경적인 피해, 이제 공장식 축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 인간한테서 돌아오고 있다. 신종 전염병이 됐든 뭐 기후 생태 위기가 됐든, 근데 그러한 외부 효과들은 다 이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탄소세 같은 뭐 육류세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구조를 누군가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비자와 공급자가 스스로 수정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공급자분들이 계셔도 어떤 변화를 좀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잘 못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축산발전기금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해외에는 좀 더 선진적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농업투자기금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뭐 축산업자가 동물의 복지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의사의 뭐 정기적인 방문, 검진, 뭐 어떤 절차들을 하고 싶은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악취 민원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밀식인 사육 공간을 더 밀식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현대화라고 부르고, 축산 현대화 시설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가격을 좀 높이면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운영 방식을 바꾸고 또 값을 올린다 해도 여기서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 값싼 수입 소고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농가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축산인과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이런 값싼 고기 누가 먼저 책임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맹점주와 알바생들이 싸웠던 것처럼 이 안에서 이 구조 속에서, 이 큰 구조 속에서 이득을 보고 이익을 보고 있는 이제 더 거대한 자본시장, 이제 의약품 업계, 그리고 곡물회사, 그리고 가축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빼놓고 우리 단순히 이제 축산인들에게 더 좋은 고기를 왜 생산하지 않냐라는 것과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왜 소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약간은 맥락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홍당경 팀장님. 그 최근에 이제 모플릭스 OTT 드라마 나쁜 엄마를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돼지 농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되게 엄청 유명해요. 요즘 그 드라마 핫인데 완전. 근데 이제 그 돼지가 뛰어놀면서 이제 하늘을 보는 거는 넘어져서 보는 걸 주제로 이제 뭔가 그런 삶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저희 MZ세대들이 많이 보는 것을 이런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꼭 행복한 얘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라라랜드처럼 마지막에 슬플 수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너무 좋은 것만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현민 대표님.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에서 이 돼지 농가에게 나오는데 방금 얘기 나왔던 어떤 그 빨래 냄새 배는 거 그리고 살처분 이런 얘기가 다 그 안에 소재로 다뤄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드라마가 아까부터 계속 떠올랐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콘텐츠로서 요런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비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명의 완전한 비건이 아니라 10명 혹은 10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지구를 살린다. 요게 이제 여기 지금 지지배 대표님이 계시지만 제가 올해 초에 이 지지배의 어떤 캠페인 중에 순한맛 비건유어리 챌린지 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면서 이 문장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원래 비건들 사이에서 많이 주고받고 있고 많이 공감을 얻고 있고 이 해당 챌린지에 구호기도 했었는데 너무 이걸 보면서 공감이 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서 혹시나 이 불완전한 비건에 꽂혀서 뭔가 불완전한 비건 지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돼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덧붙여 보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비건으로 가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약간 뭐랄까 강박에 사로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좀 더 유의미하게 이 문장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실천해야 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 이 작가님 그동안도 해오셨지만 이 공장식 축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이 대표님.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사실 또 공장식 축산의 진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워낙 이제 저희 단체가 소보금자리를 이제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만 읽고 뭐 영상으로 보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치 왜 논리보다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인간 동물 사이의 연결감, 우리 도시인들이 이제 농촌과 자연하고의 연결감을 잃었다고 하는 것처럼 동물과의 연결감도 많이 잃은 상태가 됐는데, 예를 들어 소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일소였고 식구였지, 이렇게 네, 자본화된 농장의 어떤 네, 생산 수단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이제 저는 소들이 신월리 달뜨는 마을에 이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덩달아 저도 이제 선물 세트로 선물 맞나요? 네. 마을에 이주하게 된 케이스인데, 농촌에서의 삶을 많이 배우는 것이 이 모든 게 이제 대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 대안, 내가 실천하는 대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가게 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네, 신이 납니다. 네, 동해의 물 납니다. 응원합니다. 이 작가님.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생협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 운동을 해보자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흐름조차 너무 손쉽게 소비주의로 빠져들고 이 운동을 위한 소비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내 가까이에 있는 동물과 만나는 것처럼 내가 가까운 곳에 약간 주말 농장처럼 작은 흙을 만져보면서 내가 생명을 길러본다라는 경험, 그리고 생명을 먹어보는 것에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식문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이 생명을 기름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예, 박현민 대표님. 복잡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앞선 얘기들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인권, 동물권,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또 상충되거나 충돌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각자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주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더 내거나 다른 이의 어떤 신념을 짓밟는 경우가 저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서로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을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이렇게 연대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5회 공장식 축산업의 숨겨진 진실편만은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BTN 특집 생명 종종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전편을 보면은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모두 온전히 이해하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박수 안 쳤는데 박수 한번 쳐볼게요. 아니, 반고정이지만 고정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 열망. 박현민 대표님, 그래야 되지.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소통. 좋습니다. 홍다경 팀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요? 네. 저는 사실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원앙 소리 옛날에 네, 그거 생각났거든요. 네, 정말 오래된 다큐멘터리지만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더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비건 제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서 저는 그거를 지향하는 식당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개발하는 문화도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 최종 총평 삼아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자꾸 이제 저를 어떤 이제 비건으로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네, 시선이 느껴졌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고기나 식탁에서 이제 내가 내리는 선택을 좀 한 번이라도 변화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게,
한 번 하는 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완벽하지 못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만 생각해봐도 실제적으로 전혀 똑같지 않죠. 네,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많이 내려주시는 동물을 위해서 식탁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투표권을 한 번씩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나의 좋은 선택, 오늘 내가 내릴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작가님. 네. 부처님 말씀이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싸고 쉽게 먹는 것이 결국엔 지금은 축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재료든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원의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 지구를 지켜라이지만 이것이 이 지구가 결국에 나하고 내 조카고 저희 조카를 살아갈 이곳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예, 박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좋은 단어를 알았는데 비건 지향인을 알았는데 저는 일단은 어류를 먹지 않으니까 물고기 애호가로서 물고기를 먹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건 비건 지향인으로서 나아가자면 어류를 지금 한 챕터가 있으니까 제 주변에 이제 비건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챕터를 하나씩 늘려가면 좋을 거다. 그게 더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어떤 걸 뺄 수 있나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갑각류라든지 뭐 절제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부터 빼나가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포유류와 조류까지 가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비건 지향인으로서 조금씩 카테고리를 넓혀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천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홍당경 팀장님. 네,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선택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도 영수증 안 받겠다고 요즘 그런 거절하기 버튼이 있는데 저는 학교나 그 직장에도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안 받겠다. 그리고 저는 저희 청년들이랑 커뮤니티를 할 때 무조건 사전 조사를 할 때 이제 식사에 대해서 뒤풀이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좀 문화처럼 번져서 직장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고기 반찬이 최고인 시대에 꽤나 불편한 진실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 때문에 많은 농장 동물들이 이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갖가지 해악들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소비하고 조금 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상생의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텐 특집 생명정준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